자신의 것도 아닌 다른 사람 손목시계, 타인의 손목시계를 무려 77개, 78개나 갖고 있던 한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아침에 비가 오면 범죄에 충동을 느꼈다고 말하는 이 남성. 그를 잡기 위해서 무려 1000명이 넘는 남성의 DNA를 대조했지만 한때 미제 사건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했던 다세대 주택 살인 방화 사건.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비가 내리던 어느 월요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그날은 전날부터 이 날씨가 하루 종일 흐리고 또 소나기 또한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던 여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강북구의 이 다세대 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들어가 보니 안방에서 숨진 20대 여성이 발견이 됩니다. 이 시신이요, 안방 이불 위에 두 손을 뒤로 하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하의가 벗겨져 있고 또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지른 흔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던 이 피해자인데요. 어머니는 그날 새벽 4시에 총서 용역을 나간 사이에 이 참변이 집에서 벌어지고 만 겁니다. 누군가가 여성을 살해한 뒤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보여지는 현장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혼자 자고 있던 20대 여성이 변을 당한 겁니다. 대체 누가 그런 겁니까? 당시에는 누가 그런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 비치고 있던 CCTV가 있었지만 20초마다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당시에 범인의 모습이 CCTV에 남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신이 아예 발견되면 국립과학수사관에서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부검을 해봤더니 성폭행한 혐의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신을 검인할 때 보니까 우리 검인을 하는데 목절림으로 지식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시신에 남아있는 정액이 발견이 됐습니다. 정액이 발견되면은 DNA가 검출이 됩니다. 예. 증거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피해자 남성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남성들, 남자친구, 직장 동료, 혼자 사는 사람, 전과자 상대로 해가지고 이 대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대조를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만한 대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DNA와 일치되는 남성, 즉 범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무려 1000명이 넘는 남성들, 그 남성들의 DNA를 채취했다고 합니다. 관내뿐만 아니고 인근 주변 경찰서, 하다못해 경기도까지 우리 관내에서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방까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지방까지 다 다녔어요. 1000명 더 했다고 봐야죠. 많이 했었어요. 하다못해 집주인까지도 다 구강을 채취했으니까. 자, 그런데 DNA를 그렇게 검사를 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불일치한 것으로 나왔고요. 이 경찰이 이제 그 피해자 컴퓨터에서 피해자가 생전에 특정 게임을 즐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가 게임상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다 찾아갔다 그래요. 예. 찾아가서 이 DNA 찾아가 조사했고 채취도 하고 동종 전과자들까지 모조리 조사를 해서 DNA 채취 대상만 1000명이 넘었던데 다 불일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2년 동안 미제 상태로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DNA에 집착을 했지만 못 찾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DNA 검사라는 건 의심되는 사람과 현장에 남아있는 거를 대조를 해서 같아야 되거든요. 범인은 못 잡고 무려 2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이 사건은 자칫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2년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인데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범인이 집에 들어와서 금품도 훔치고 성폭행도 했다라는 이제 20대 여성의 신고였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제 신고 접수가 되고 나서 현장으로 이제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장에 출동했더니 피해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집 주변을 수색을 한 결과 이 피해자가 공중전화 부스에 숨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피해자가 살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이 범행 직후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이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무서워서 집에 못 가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니까 2년 전에 있었던 다세대 주택 방화 살인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했습니까? 네, 우선 새벽 시간 대학가 인근의 가정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이 절도 후에 성폭행을 했다라는 점이라던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결박을 한 이 방식 등이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요, 한 30대 남성이 대학가 인근의 원룸에 침입해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이 흉기로 위협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도구들로 결박을 한 뒤에 가방을 뒤져요. 근데 이 가방에서 현금이 23,000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하고 있었던 금목걸이가 있었거든요. 이 금목걸이를 풀어서 챙깁니다. 그러고는 손발을 묶고 이 얼굴을 가린 뒤에 성폭행을 한 뒤에 도주를 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요, 범인이 모자를 또 쓰고 있었고 또 복면까지 착용을 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던 상황인데 정말 다행히도 그런데 그 주변 CCTV가 한 300개에서 한 400여 개가 있었대요. 근데 예. 그 중에 하나에 정말 모습이 딱 잡힌 겁니다. 딱 한 장면, 저 장면이 잡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30대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경찰은 CCTV 영상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을 추적해서 잠복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9일 만에 체포를 했는데요. DNA를 대조해 보니 일치했습니다. 아, 이번에 저 남성은 DNA가 일치했군요. 또 일치하는 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0명의 DNA를 대조해봤는데 그때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일치 않았는데 이 강북구 살인 방화 사건의 그 범인하고 DNA가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범행이 발생한 후에 604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는데 범인을 조사하던 경찰이 깜짝 놀랐습니다. 범인의 신원이 은행의 청원 경찰이었던 것이죠. 은행 청원 경찰? 예, 그렇습니다. 검거해서 조사를 또 해봤더니 이 첫 범행지로부터 불과 1km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두 번째 범행지로는 7km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를 상대로 해서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건데요. DNA 외에도 다른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2년 전에 그 여성을 살해하면서 챙긴 하늘색 귀걸이도 발견이 됐고요. 또 흉기가 10점이 발견이 됐고 손목시계가 78점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반수는 여성 손목시계였던 것이죠. 저 남성 집에 손목시계만 무려 78개, 그중에 반은 여성 것. 그렇죠. 근데 왜 학교 쓰냐 그러면 보통 시계 같은 건 팔 수가 있는데 팔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범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전리품으로 보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왜 여성의 손목시계를 적어도 30개 이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78개 남의 손목시계를 집에다 놓고 그 손목시계의 절반은 여성 것. 사건 발생 2년 만에 미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CCTV를 한 300~400개 전부 다 서치를 했어요. 해화동에서 동면을 버티고 전철을 타고 수유역에서 내리는 장면을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검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DNA 회신 결과가 내려온 거예요. 강북경찰서 그 방화살인 사건하고 DNA가 일치한다. 한 13점 정도 나왔고 시계도 한 수십 개 나왔는데 이 친구 진술은 자기가 그 누구한테 이렇게 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이런 거를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잡히고 나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검거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형사들이 수갑을 채우니까 2년 전 사건이랑 얼마 전 성폭행 사건 때문에 오신 거죠? 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아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장 검거에 들어간 혐의는 지금 얼마 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잖아요. 미수에 그쳤던.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2년 전 사건을 얘기를 한 겁니다. 2년 전에 그런 살인 사건을. 그래서 이 남성 얘기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살인 사건 이후에 죄책감 때문에 가위에 눌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범행을 하면은 과거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을까. 또 범행을 해야 지워진다? 그러니까 범행을 범행으로 덮겠다. 정말 진짜 놀랍고 기괴한 발상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범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유독 비 오는 날만 되면은 범행 충동이 끌어올랐다. 그리고 2년 전에 그날도 비가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만 되면 범죄의 충동을 느꼈다.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비 오는 날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또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보통의 사람들 술이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특이하게는 뭐, 성적인 걸로,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처음 조사에서 DNA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답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네,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 카드비 4천만 원 때문에 이 범행을 결심을 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일명 퍽치기 범행으로 입건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혈액형을 허위로 기재를 하는 바람에 2년 전 DNA 조사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실관계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사건과 이 사건 모두 합쳐서 살인 및 방화, 강도 강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예.